제 친구 단톡방에서 탈퇴한 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는 챘을 텐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12명짜리 단톡방이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온 친구들이었고 저는 거기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천장을 봤는데 홀가분하기는커녕 이상하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 서러움이 어디서 온 건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4시고 미혼입니다. 직장은 있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딱히 불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주변을 보면 자꾸 그 객관이 흔들립니다. 친구들 절반 이상이 결혼을 했고 그중 몇 명은 아이가 둘입니다. 집을 산 친구도 있고 승진한 친구도 있고 유학을 다녀온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잘됐다, 축하한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 방이 더 좁아 보였습니다. 단톡방을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초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잡혔습니다. 5명이 모였고 5년 만에 다 같이 앉은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반갑고 웃기고 예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2잔쯤 돌았을 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요즘 살이 어떻냐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한 명이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한 명이 남편 직장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명은 둘째 임신 소식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말했습니다. 다들 소리를 질렀고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시선이 저한테 왔습니다. 너는요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뭐 특별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딱히 큰 변화는 없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이상해졌습니다. 누군가 어색함을 메우려고 빨리 다른 말을 꺼냈고 대화가 넘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잠깐의 공백이 집에 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단톡방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미 모임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둘째 임신 축하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트 이모티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이 질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꽤 오랫동안 끌고 다닐 거라는 걸.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후배가 그해 상반기에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저는 아직 사원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진급이 늦어진 케이스였고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대리 명함을 받아드는 걸 옆에서 보는데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회피됐습니다. 후배도 제 눈치를 봤고 저도 후배 눈치를 봤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자리로 돌아와서 모니터 앞에 앉는데 뭔가 무거운 게 어깨에 올라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습관처럼 SNS를 봤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봤습니다. 누구는 제주도를 갔고 누구는 새 차를 샀고 누구는 승진 기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배가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자꾸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저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하루하루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 전화였는데 중간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강요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물어본다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울컥하는 게 올라왔는데 눈물은 안 나왔습니다. 그냥 그 감정이 가슴 어딘가에 걸려 있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한 일주일을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이 저한테 어떤 공간인지, 들어갈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는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자꾸 비교를 하고 있었고 그 비교가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친구들의 좋은 소식이 지금 제 상태에서는 자꾸 상처가 됐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나오고 나서 첫 며칠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알림이 안 오는 핸드폰이 낯설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이 됐습니다. 소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하늘이 예쁘다는 걸 알게 됐고, 혼자 먹는 저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고, 오래 미뤄뒀던 책을 한 권 끝냈습니다. 그러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단톡방을 나오고 한 달쯤 됐을 때 친구 중 한 명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단톡방에서 나간 거 알고 있다고 괜찮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힘들었다고, 비교하는 게 너무 지쳐서 잠깐 거리를 두고 싶었다고. 그 친구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너한테 말 안 했는데 나도 작년에 되게 힘들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엔 가장 잘 나가는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집도 샀고 남편도 좋은 직장이고 아이도 건강하고. 근데 그 안에서 자기도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 친구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오래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잘 되는 척, 괜찮은 척 안 해도 되는 대화였습니다. 끊고 나서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SNS 앱을 지웠습니다. 완전히 끄는 건 아니고 핸드폰에서만 지웠습니다. 보고 싶을 때는 컴퓨터로 보면 되는데 컴퓨터를 켜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줄이니까 하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시간이 줄고 제가 오늘 뭘 먹을지, 퇴근하고 뭘 할지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사소한 변화인데 체감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진급은 올해 초에 됐습니다. 늦었지만 됐습니다. 팀장이 발령 통보를 해줄 때 저는 크게 들뜨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뻤습니다. 근데 예전이라면 이 소식을 어딘가에 올리고 싶었을 텐데 그냥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퇴근하면서 혼자 고깃집에 들러서 삼겹살 한 인분 먹었습니다. 혼자 먹으면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단톡방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친구한테는 직접 연락합니다. 단체 공간에서 소식을 올리는 것보다 1대1로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게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34 아직 미혼 지금 막 대리. 객관적인 스펙은 그렇습니다. 남들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진 것 같은 숫자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 숫자들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제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포기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남의 속도로 제 인생을 재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자를 내려놓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다시 집어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듭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